어벤져 전략회 11월 1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정혁진 변호사가 함께 하기로 했는데 좀 지방 출장 중에 조금 일이 꼬였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서 정혁진 변호사가 오늘 불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호님도 지금 이 녹취록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금 당의 입장이 일단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해지지 일단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이 상황을 알아야 될 텐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대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대표도 지금 입장을 못 내고 있고 지금 다른 당직자들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까지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참 11월 들어서 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빡셉니다. 처음부터 이게 뭐 군기 잡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빡세게 저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 이 11월이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운명의 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참 11월 달에 많은 정치 일정들이 지금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일이면 국회 이제 시정연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할지 말지가 일단 현재로서는 아직 미지수고요. 그다음에 5일 날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날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6일 날쯤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5일 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선고가 있고요. 또 25일 날은 유증교사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뭐 정말 이 야당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장외 집회를 시작합니다. 그만큼 전국이 좀 급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1월 달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 요거 하나 좀 설명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제 제가 한동훈 대표가 사실 이런 어떤 녹취록 사항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미리 파악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는 이 내용을 알고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녹취록이 계속 터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파악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윤 대통령에게 계속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처 문제 이걸 빨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게 지금 터져 나오면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걸 전부 다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도대체 뭘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저희가 아마 어벤져스 때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과연 이 명태균 씨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지 한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해서 좀 더 공유하고 그런다 그러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은 겨우 뭐 한 대표 만났는데 완전히 뭐 한 대표 홀대를 그냥 보기 좋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그런 여론도 잃었죠. 그리고 지금 한 대표가 거듭 요구했던 요구 사안들 일체 수용하지 못하겠다 했고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도 뭐 못 받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두고 어제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는 못 봤는데 어제 일부 유튜버에서 왜 한 대표가 미리 알고 있었으면 대응을 안 했냐? 이거 다 네 책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아니 이게 지금 대응을 한 대표가 이거 녹취를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한 대표가 미리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거듭 이야기했는데 안 한 사람이 누구죠? 그걸 가지고 지금 오히려 한 대표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거야말로 적반하장적인 태도가 아닌가. 뭐 그 말씀을 일단 우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자꾸 뭐 이렇게 뭘 말하면 자꾸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뭐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도가요. 뭐 11월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에 일자를 그렸습니다. 2자일 때와 1자일 때는 참 심리적인 기분이 너무 달라요. 오늘 한국갤럽이 19%, 저희 문화일보가 창간 기념으로 한 게 엠브레인 리퍼블릭하고 한 게 17%포인트, 10%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정말 뻘건 게 그냥 거의 다네요. 그만큼 지금 국민들이 정말 윤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정말 굉장히 치유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 걱정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일단 이게 심리적으로 보면요. 일단 35% 정도가 넘어가면 그래도 국정 운영이 나름대로 조금 수월하게 하는 것이고 45%가 되면 아주 자신감 있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20%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 이 준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25% 이하로 내려가면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 이하로 내려가면 데드덕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레임덕은 그래도 이게 뒤뚱뒤뚱 하면서 이 오리가 이렇게 가듯이 조금의 그래도 뭐 움직이는 움직여요. 근데 10%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데드덕, 아예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아예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10%의 지지율에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10%대 지지도가 내려가면요. 일단 공무원들이 그때부터 자기 살기를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나 대통령실의 지시에 대해서 일단 듣질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야당에 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이 정부가 움직이질 않는 거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법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원도 판사도 인간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선고가 지금 며칠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판사들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부가 버텨주면 판사들 입장에서 그래도 견디는데 지금 정부가 못 버텨주면 지금 판사들도 버티기가 저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의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아도 뭐 워낙 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인데 판사들하고 눈치를 안 보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저희가 목이 터져라 간절히 제발 좀 뭐라도 좀 하십시오.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조금 있으면 다 회복돼. 동해 유전 터지면 그냥 다 끝나. 이런 이야기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참 이게 뭐 하늘에 비가 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 무조건 막는다고 세상에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 이야기 지금 조금 이따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몇 가지 지금 중요한 소식 들어온 거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 국무부 장관이요. 북한군들이 러시아에서 무인기 훈련을 받고 곧 전장에 투입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무인기에 대해서는 드론이나 무인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특히 이제 무인기에 대해서 이 또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 군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이번 전쟁이 일어나고 60만 명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이 이제 전투 병력이 부족하니까 북한에 지금 도움을 얻어서 10,000명 이상, 그 다음에 노동력도 한 10만 명 정도 지금 중국에 있던 이 북한인들이 지금 러시아로 다 넘어갔다고 그래요. 지금 전후 복구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북한군들이 러시아에 가서 무인기를 훈련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전술에도 굉장히 아마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되면 앞으로 이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많이 할 걸로 보이는데 이제 우려가 되고 지금 북한군 지휘부도 다 지금 일단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 있다는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 이 시시각각 북한의 도발이 꽤 지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북한이 어제 발사한 ICBM에 대해서 일단 입장문을 냈습니다. 화성 19형인데요. 저기 보시면 화성 18형하고 19형하고 차이점 뭐 크기도 차이 나지만 끝 부분에 보면 조금 뭉뚱하게 지금
커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핵탄두가 여러 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다탄두입니다. 즉 예전에는 핵탄두가 한 개 정도 들어가는 건데 핵탄두가 여러 개 이렇게 있으면 가다가 이게 앞뒷문이 열리면서 핵탄두를 사방천지로 이제 다 발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ICBM이 거리가 15,000km 정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쏘면 지금 미국의 아마 저쪽 캘리포니아 이쪽 뭐 훨씬 더 넘어서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지금 보면 이 이동식 발사대 11축 즉 이 바퀴가 11개, 한쪽에 11개씩 11개가 있는 그만큼 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뭉뚱하게 큰 저 다탄두가 넣을 수 있는 저런 것들을 지금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북한의 이 ICBM 수준이 굉장히 지금 발달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국제사회의 어떤 위협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조만간 아마 북한이 또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핵실험은 지금 풍계리에서 원래 핵실험을 하게 되는 거는 이제는 관건은 뭐냐면 핵탄두를 소형화하는 겁니다. 이 핵탄두를 작게 만들어서 그래야지만이 미사일에 여러 개를 심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금 새롭게 실험하는 그 단계로까지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안보 문제에 있을만큼은 우리가 여야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저 이재명과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보에 대해서 정말 이게 특히 우크라이나의 우리 문제에 대해서 참관단을 파병하는 것을 지금 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게 이 김병주 같은 경우는 뭐 국방부 장관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보니까요. 김병주도 예전에 몇 번씩 이런 식으로 파병을 갔다고 합니다. 파견을. 그럼 그때도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잘려야 되나요? 참 어떻게 저렇게 아무리 자기 정치적인 이익이 중요하지만 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군인 출신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 안보를 위한 애국심이겠죠. 그런 걸 내세워야 되는데 지금 오로지 이재명의 충성맹세를 하다 보니까 저런 양태로 가고 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우리 안보가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 안보가 해체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한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미리 막아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빨리 해결하고 이런 문제에 좀 집중해서 해결하는 게 저는 정말 이 보수 정권이 해야 될 국민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사명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의 이 행태가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만약 더 이상 이 문제를 이렇게 진전시킬 경우에 아마 이 보수 정치 세력들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오랫동안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제가 감히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요 우선 오늘 지금 공개된 한국갤럽과 엠브레인 리퍼블릭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지금 현재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좀 방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참 논리가 궁색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지금 오후에 강혜경이 지금 증인으로 출석해서 또 뭔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공개되는 또 녹취록도 있습니다. 요 이야기 함께 여러분 분석을 해드리고 내일 있을 지금 야당의 장애 집회 요 문제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저 혼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